또 그러면 저희가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쓰레기장 대신 금남로입니다. SNS에 영향력 큰 인플루언서들이 있다면 이분은요, 요즘 여의도 그야말로 최대 인플루언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전환길 강사, 부산과 또 대구를 거쳐서 내일 광주로 출동하는데요. 관련된 소식 박용찬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남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전환길 씨, 어제 광화문에서 연단에 오른 뒤에 그야말로 핏대를 높여서 이것을 외쳤습니다. 다시는 민주당을 보지 않길 바란다, 이런 말을 남긴 건데, 그럼 이게 어떤 맥락이었는지 일단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만 신경 쓰고 오직 국가 권력만 잡겠다고, 이런 것이 민주당의 실태입니다. 이 민주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 맞습니까? 민주당은 해체하라! 더불어 민주당, 더불어 독재당, 더불어 협박당, 이런 당은 다시는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한 4천 명이 집결한 국민변호인단 출정식이 어제 열린 겁니다. 박용찬 위원장, 어제 이 자리에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와 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 그야말로 총출동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전 씨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 그야말로 작정하고 민주당을 겨냥했어요. 이제 그 공격의 대상을 민주당으로 확실하게 이제 무게중심을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키워드는 그겁니다. 민주당식 전체주의에 대한 저항. 예. 카톡을 검열한다, 여론조사 기관을 통제한다, 이런 식의 민주당의 국정 운영 방안, 전체주의적 기조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저항하는, 그래서 자유와 다양성을 보장해달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전환길 씨가 집중적으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민주당을 해체하라라는 구호까지 나왔는데, 이 같은 전환길 씨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 질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남희 기자, 그런데 사실 요새 전환길 강사가 하는 말 거의 대부분이 윤 대통령한테 전달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이제 윤 대통령 계속 접견을 이어가고 있죠, 측근들과. 그러면서 전환길 강사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표현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석동현 변호사가 어제 저희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전 강사가 얘기하는 것들이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다. 그래서 다 전달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전환길 이 강사가 지금 여기저기 시민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께서 정말 이러한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이제 고맙다는 마음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전환길 선생이 많은 내용을 정말 군더더기 없이 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은 당연히 본인의 생각과 여러 가지 그간의 지식을 정리한 것일 것입니다만, 자, 요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야말로 정신없는 전환길 씨, 또 다음으로 찾아갈 곳이 있습니다. 네, 바로 광주입니다. 이재명 대표, 법률특보 출신인 박균택 의원이 집회 장소로 쓰레기장을 추천한다, 이래서 사실 논란이 일었었는데, 자, 전 씨는요, 광주 일단 금남로로 향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어요.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박용찬 위원장? 저런 발언이 지금 광주와 광주 시민들을 고립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균택 의원 아무리 지금 탄핵 반대 집회를 찬성할 수 없다 할지라도 쓰레기장으로 안내하는 것, 이건 너무 과도하지 않나요? 거기다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발언까지 인용하는, 그러니까 본인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극우 세력, 내란 세력이다 이렇게 몰고 있고, 또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의 축이다, 선악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편가르기 행태, 이게 결코 우리 광주와 광주 시민들에게 적절한 올바른 그런 방향인지 잘 모르겠고요. 이제 광주도
보수의 목소리도 들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목소리도 들어야 된다. 네. 광주가 결코 민주당 그리고 특정 이념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대구에서도 탄핵 찬성 집회가 개최될 수 있고요. 그리고 광주에서 마찬가지로 또 탄핵 반대 집회도 열릴 수 있고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렇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나서서 지금 탄핵 반대 집회를 악의 축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행동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다가 지금 이념 전쟁이 지역 감정 대결로까지 확산될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광주 집회를 예고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이 말이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 어떻게 좀 들으십니까? 글쎄요.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면서 난 노사모였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 예. 그다음에 또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그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이런 얘기까지 끌어들였는데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저런 연설이나 행동을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아무데나 갖다 붙입니까? 저는 김대중 대통령은 일생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싸워왔는데 군부독재에 의해서 가장 많은 탄압을 받았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DJ가 얘기했던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것과 지금 전환기 씨가 하고 있는 저 행태가 어떻게 등치될 수 있습니까? 이분은 계엄 초기에는 계엄은 미친 짓이다라고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5.18 어떤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합니까? 그리고 5.18 민주광장에 대해서도 이거는 집회 신고야 경찰에 하면 되지만 뭐 허가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토요일 집회에서 금남로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5.18 광장에 대해서 허가해달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부러 시비를 걸기 위한 시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광장의 어떤 용도에 맞게 여전히 지금 광주 시민들은 45년 전 마지막 계엄 아니었습니까? 작년 12월 3일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광주에서 이런 탄핵 반대 집회 그리고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집회를 하는 것과 동대구역에서 하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탄핵 반대 집회 할 수 있어요. 탄핵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환기 씨의 모든 내용은 재판관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 그리고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 헌재를 휩쓸어 버려야 한다는 사법 체계에 대한 어떤 부정 이런 것들이 총망라돼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내일 집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일부러 시비를 거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주셨는데 이렇게 좀 반발이 커지니까요. 전 씨는 나 자신 사실 오히려 노사모였다. 또 내가 극우면 노사모도 극우냐 이렇게까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신을 향한 비난들이 억울하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작년 11월에는요. 본인 유튜브에서 광주 정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광주 시민들은 뭐 폭동이다, 빨갱이다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네가 무식하고 세뇌가 된 거야. 일방적으로 군인이 총칼로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하게 되면 너 같으면 어떡할래? 그래, 총 맞아 간디도 아니고 그동안 이 광주 시민들을 학살했던 전두환 끝까지 사과 안 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신의 저주가 이루어지죠. 그 손자가 우리 할아버지는 학살자다. 전 국민들한테 폭로를 해버렸어요. 분명히 광주 민주화 운동이고 시민들을 학살한 것은 그거는 나쁜 겁니다. 이게 역사 왜곡 똑같은 건데 함부로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광주 시민들을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남희 기자, 뭐 전 씨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5.18을 폭동이라고 하면 이건 역사 왜곡이다. 하지만 이거 별개로 뭐 집회를 광주에서 못 열게 하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민주주의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설명 같아요. 쭉 이제 맥락을 보면은요. 자, 이승만 정부 때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4.19 혁명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그 얘기를 언급하고요. 이 지금 5.18도 폭동이라고 절대 폄훼해서는 안 된다. 민주화 운동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결국 나도 광주 정신이라는 걸 잘 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현재 주장을 동의하지 않건 동의하건 간에 결국은 광주에서 내가 목소리 내는 것까지 못 오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저는 사실 근데 이 부분도 궁금해요, 박연차 위원장.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전한길 씨 나 본인 사실 극우 아니다 계속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환영받지 못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광주, 그것도 또 민주화 성지인 금남로까지 가서 마이크를 잡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좀 반대로 거꾸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한길 씨가 광주에서 집회를 해서 마이크를 잡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예. 광주 5.18 정신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저항 정신, 비판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탄핵 문제를 둘러싸고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스펙트럼의 의견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광주에서 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와 광주 시민들의 저력을 저는 믿습니다. 예. 정치인들은 지금 편가르기 하고 있고 악의 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광주 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들을 권리가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그런데 아마도 그러니까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변론기일,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주말이 좀 상당한 분기점 아니겠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보니까 광주에 탄핵 찬성 반대 인원이 그야말로 총집결한다고 하던데 이거 누가 어디 얼마나 모입니까? 당초에는 이제 5.18 민주광장을 가고 싶다고 했지만 거부당했고 그래서 바로 그 금남로 차 없는 거리에서 예. 지금 그 전한길 강사가 가는 쪽에 집회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열립니다. 지금 집회 신고 인원이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딱 이 거리 200m를 두고 또 그 5.18 민주광장 가깝게는 또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가 오후 3시부터 열린다는 겁니다. 네. 일단 집회가 열리는 시간이 굉장히 겹치죠. 물론 집회 신고 인원은 500명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더 많은 지금 인원이 참석하게 10,000명 가까이 참석하게 지금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지금 광주에서도 다양하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력을 더 많이 투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네. 양측이 좀 대립을 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없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막는 것이 내일 이제 경찰의 또 핵심 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양측 집회 장소가 고작 한 200m 차이인 뭐,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물리적인 충돌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내일 상황을 좀 지켜보겠지만요. 아무리 일단 뭐 TK라고는 하지만 사실 지난주에 경찰 수사는 사실 5만 명 또 대구 집결을 하면서 일단 야권도 상당히 지금 상황에 대해서 촉각을 좀 곤두세우는 것 같아요. 김유정 의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 당직자들에게 일종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던데 지금 민주당 내부 기류 어떻습니까? 물론 뭐 탄핵 찬성 반대 집회 뭐 자유롭게 열릴 수 있죠. 예. 그리고 그러나 그 숫자가 헌재에서의 탄핵 심판의 결과를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구에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모였죠.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의 체포영장이 집행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제 그 관저에서 그 철조망까지 쳐가면서 차벽까지 쳐가면서 버티다가 예. 1월 15일까지는 굉장히 이제 열심히 참여를 하다가 체포되고 나서 이제는 헌재의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지켜봤던 것인데 지금 너무 결집해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방심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당직자들 포함해서 의원들도 잠시 다른 일은 미뤄두고 열심히 집회에 참여해서 또 우리의 어떤 결기도 보여주자 이런 분위기입니다.